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흔들거리네. 오늘은 깜순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깜순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깜순이는 이제 올 6월이면 이제 11살이 돼요. 제일 잘 통하는 친구예요. 내가 속상할 때 뭐 이렇게 다 털어놓고 하면 그윽한 눈으로 날 쳐다봐주면서 아주 경청을 잘해줘요. 깜순이는 주변에 칭찬이 자자해요. 깜순이처럼 착한 강아지는 다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깜순이하고 산책하고 그리고 바느질 하러 카페 갔을 때 깜순이가 기다려주고 이러는 거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든 강아지들이 다 그런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인도 강아지를 몇 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깜순이를 보고 이제 좀 부러웠었나 봐요. 모든 강아지. 우리 집에 온 게 6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6월이면 깜순이 생일로 하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깜순이가 10살이 됐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공원에서 동네 개들, 깜순이 친구들 몇 마리 불러다가 케이크 앞에 놓고 파티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강아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길러본 것? 저 어렸을 때 개집도 있었고 그때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 시절에는 집집마다 다 개를 키웠던 것 같은데 옛날 사진에도 누런 진돗개 비슷한 개가 있더라고요. 복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부 치고 얼마 못 가서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개하고 이렇게 우정을 나눠본 경험은 깜순이가 처음이에요. 깜순이가 우리 집에 온 것 인연이 특별해요. 이제 친정엄마 생신이 음력 5월이어서 그러니까 6월이죠. 양력으로. 항상 충청도 청주를 가는데 그때도 큰언니네 집에 이제 개를 많이 키우는데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그 새끼들 중에 민진이하고 닮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딸 아이하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네 딸하고 너무 닮은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때 딸들이 다 어려서 막 또 이모네 집에 가보자고 해갖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어떤 게 닮았냐면 그냥 순한 거? 이렇게 순진한 모습? 눈, 코, 입 이게 그냥 순하게 생겼었어요. 이목구비가 작고 어떻게 보면 닮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언니가 그때 막 깜순이를 젖대고 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한 4개월 됐나? 그때쯤 이제 태어난 지 4개월 됐으니까 저도 떼고 언니가 목욕을 막 빨리 시키더니 막 주사기로 예방접종 한다고 또 언니가 시골 사람이니까 해서 이제 저희 집으로 그때 왔고 저는 강아지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딸들이 졸랐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 제가 이제 막 분가를 해서 그때 이제 단독주택 전세였는데 마당이 있는 단독으로 이사하고 얼마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아지는 집에서 키운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마당에다가 집 하나 놓고 깜순이 정도야 키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깜순이란 이름도 그때는 깜순이가 좀 더 까맸어요. 몸체가 좀 이런 데가 또 까매서 벌써 그때 언니가
깜순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생각도 없이 깜순이가 돼버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노란 빛이 많이 났을 때 왜 깜순이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행히도 꼬리털이 까마니까 꼬리털이 까매서요 뭐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깜순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든 적이 있어서 꼼순이로 바꿔보려고도 했는데, 꽃 많은 순이, 꽃 많은 순이, 꽃 많은 순이. 근데 이제 깜순이가 익숙해져서 이제 다시 깜순이가 되었어요. 깜순이는 그 1년 정도 있다가 그때 마당 있는 그 집에서 살 때 그 마당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오가면서 그 철대문이 열릴 때도 나갈 생각도 안 했어요. 겁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뭐 볼일 보러 갈 때 잠깐 나가더라고요, 얘가. 근데 또 그 골목을 벗어나지도 못해요. 깜순이 어디 갔지? 하다가 이제 없어져서, 아, 내가 아까 잠깐 문 열고 나갈 때 따라 나갔나? 그러면 이제 30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대문 열고 보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되게 똑똑해요, 깜순이가. 똑똑한 깜순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친구가 지나가다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하려고 문을 열고 얘기를 하는데, 깜순이가 이제 마음 놓고 내 다리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뭐 제 옆에서 항상 있었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그때 정유점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였는데, 오토바이가 붕 하고 가면서 깜순이가 치일 뻔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얘기 나누던 사람들 다 눈동그리 저갖고 깜순아 하고 봤는데, 깜순이가 그때 놀래가지고 순간 딱 멈추더니 깜순아 하고 불렀는데 막 뛰더라고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뛰더라고요. 불렀는데도 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못 찾았어요. 저도 그때는 애들이 이제 딸아이들이 깜순이를 예뻐했지, 저는 그냥 그렇게 애정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 깜순이가 사라지고 누웠는데도 이 겁 많은 깜순이가 어디 차에 치이진 않았을까, 또 어디서 덜덜 떨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뭐 전단지도 만들어서 붙이고 막 사례도 한다고 하고, 그 근처에 깜순이가 멀리 갔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워낙 겁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주택가였기 때문에 큰 도로로 나갔을 거란 생각도 안 했어요. 도로변에 있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한 거는 뭐 밥은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뭐 그래도 주택가라고 해도 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그런 거 돌아다닐 때 얘가 어떻게 할지 정말 걱정돼서 쉬지 않고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거의 열흘 만에 찾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산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 밑에 학교가 있고, 학교 그 주변에 철망을 쳐놨어요. 산 경계 쪽에. 근데 그 산에 조그만 동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학교 앞에 갔다가, 제가 깜순인가? 깜순이를 모르는데 이제 제가 깜순이 강아지 잃어버렸다는 거 너무 많이 소문을 내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중이었는데 바로 이제 그때 하교할 때쯤이어서 둘째한테 전화했죠. 깜순이가 그 후문 쪽에 그 산에 있단다. 빨리 가봐라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둘째가 갔는데
이렇게 철망이 쳐 있고 깜순이가 저 언덕에 있는데 깜순아 하고 불렀더니 쳐다는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영화나 이런 데서처럼 막 뛰어와서 안기고 그런 건 없었대요. 겁먹어서 그냥 쳐다만 보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도망은 안 가는데,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해서 부르고 해서 조금 가까이 왔을 때 못 움직이게 이제 다리부터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얘가 겁이 많으니까 그 집을 나가서 그 헤매는 동안에도 제대로 못 먹었나 봐요.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진짜로 아이고 뼈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물병원 가서 이런저런 거 했는데 그때 다른 건 없었고 뭐가 기생충인가?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치료받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집에서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시골이 있으니까 뭐 어머님 댁도 있고 언니 오빠네도 뭐 다 시골이니까 사실은 아파트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딸이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그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눈 주변도. 그래가지고 마당에선 키울 수 있었는데 아파트에 이사 오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연수가 둘째 딸이 자기 용돈 깜순이한테 드는 비용 자기가 반 다 부담하겠다, 자기가 깜순이 목욕도 시키겠다, 뭐 이런 많은 것들 약속하고 이제 깜순이를 데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깜순이는 정말 짖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정말로 정말 천사견이거든요.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깜순아 내 친구.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저 깡패 같은 보리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냐면 깜순이가 7살 때였어요. 그 암컷인데 우리 깜순이 엄마도 못 돼보고 이제 새끼 못 낳는 그런 걸로 나이는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그때 막 결단을 내려야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깜순이가, 우리는 깜순이 때문에 행복한데 깜순이는 그 새끼도 못 낳고 너무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고민을 했어요. 그 교배를 시킬까. 근데 교배시켜서 새끼를 낳는다 해도, 많이 낳는다고 해도 걔네들 다 어떡할 것이며, 깜순이한테 한 마리 새끼만 남기고 다 걔네들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걱정. 그리고 깜순이처럼 이렇게 작고 마른 개가 새끼를 어떻게 낳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이제 포기를 하고, 또 이제 6월쯤에 깜순이 7살 6월쯤에 또 시골을 갔어요. 엄마 생신이어서 매년 가는데 또 언니네 또 걔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또 새끼 구경, 강아지들은 귀엽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새끼 낳았다는 소리 듣고, 그럼 우리 깜순이한테 양아들을, 그러니까 자식을, 새끼를 한 마리 그러면은 입양해주는 것처럼 정말 저 떼고 정말 그렇게 그런 조그만 강아지는 깜순이가 엄마처럼 키워주지 않겠냐 해서 이제 깜순이 새끼 후보를 고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웰시코기였어요. 근데 큰언니 말로는 깜순이 엄마의 피를 다 이어받아서 그 깜순이가 이제 그때가 7살이었고 하니까 시골에 있는 개는 뭐 도루변에서 사고로 죽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 온전히 끝까지 제대로 돌보면서 키우지를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깜순이하고 관련된 그 모견으로 유전됐다는 거죠. 근데 어느 대에 가서는 이제 웰시 코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깜순이하고 보리가 같이 가면 깜순이를 새끼로 알고 이제 보리를 엄마로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닮았어요. 자세히 보면 뭐 보리는 웰시 코기하고 가깝긴 하지만 생긴 게 너무 닮았어요. 털색부터 시작해서 많이 닮았거든요. 친척이에요, 먼 친척. 그래서 깜순이에게 이제 새끼 하나 갖다 주자 해서 이제 봤는데 정말로 웃기게도 깜순아, 너한테 진짜 꼬물꼬물한 애들이 6마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진짜 꼬리도 단미했고 웰시코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려고 보면 빠릿빠릿한 그런 강아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째하고 저도 강아지 6마리 중에 제일 빠릿빠릿한 애를 딱 안았어요. 근데 걔는 이제 얼룩덜룩한, 털이 좀 얼룩덜룩하고 빨빨빨빨 거리는 애였는데 얘 귀엽다 하고 봤어요.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니, 깜순이 이렇게 착한데, 깜순이 진짜 얌전하고 착한데 이렇게 빠릿빠릿한 애는 혹시 깜순이 한테 대들고 막 못되게 구르는 거 아니야? 깜순이 너무 착하니까 그럼 깜순이 새끼로 골라주는 애도 좀 얌전해서 깜순이한테 반항하지 않고 좀 순종적인 좀 얌전한 애를 고르자 해서 이제 거의 걔였거든요. 그 빠릿빠릿한 애를 선택했다가 얘는 안 되겠어. 얘는 깜순이 괴롭히지도 몰라 하면서 내려놓고 이렇게 봤더니 그 6마리 중에 다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보리였어요. 우리가 이제 얘 좋겠다. 얘는 깜순아 그래서 걔를 골랐다. 걔는 거의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녀석은 진짜 얌전하겠다. 그럼 깜순이 괴롭히지 않겠다. 깜순이 말 잘 듣겠다. 깜순이하고 잘 통하겠다. 깜순이가 워낙 뭐가 착해갖고 이렇게 착해갖고 이 새끼.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를 데려왔죠. 근데 이제 저희도 잔뜩 기대했어요. 왜냐면 보리도 엄마 저 떼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둘째가 먼저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보리를 돌보고 저는 저 시골에서 며칠 더 있다 왔거든요. 근데 차 안에서 오다가 토했다는 문자도 받고, 그리고 그날 이제 애가 방에서 재우는데 보리가 낑낑댔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깜순이랑 합치진 않고 엄청 낑낑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럽다, 엄마하고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깜순이하고 보리하고 같은 공간에 뒀어요. 그랬더니 깜순이가 혼자서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평화를 누리다가 어디서 낑낑낑낑 거리니까 나중에는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깜순이가 자기가 낳은 새끼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그림처럼 엄마, 아들 뭐 이런 그런 관계가 될 줄 알았는데 혹시 이건 착각인가? 깜순이가 너무 신경질을 부려서 사실 깜순이 신경질 부리는 건 처음 봤어요. 보리가 찡찡대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깜순이가 이만하고 보리가 요만했으니까 뭐 진짜 깜순이가 보리 녀석 그냥 한 입에 까불지마 이렇게 하면 이제 보리가 끼깅끼깅 했을 텐데 그래서 깜순이가 계속 보리를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감동을 받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열흘은 안 지났나? 하여튼 보리가 조금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돼서 목욕을 시키는데, 그 깜순이가 보리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보리가 목욕하면서 깨갱깨갱 하고 막 싫다고, 물만 처음 만난 것처럼 막 싫다고 할 때 깜순이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문 밖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그림책으로 그리면 좋겠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보리가, 요만했던 보리가 좀씩 크더니 깜순이만해졌다가 나중에는 점점 크더니 깜순이의 2배가 됐다가 또 크더니 지금은 깜순이의 3배가 됐고, 안타깝게도 보리가 깜순이를 자꾸 공격해요. 깜순아 미안. 우리가 보리한테 속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리가 거기서 6마리 중에 제일 준듯이 잠만 자고 있었던 게, 그때 밥 실컷 먹고 배 빵빵한 상태로 자고 있었던 걸 우리는 착각해서 순둥이라고 데려왔는데, 그 녀석이 완전 돼지가 돼가지고 깜순이를 괴롭히니, 깜순아 어떡하면 좋니? 그래갖고 오늘도 산책 가는데 깜순이한테 쟤 왜 이렇게 말랐어? 누가 그러더라고. 깜순아 너 살 좀 찌면 좋겠다. 보리는 돼지가 되고. 보리한테 속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보리가 그렇게 배 빵빵 해갖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게 좋을까요? 하고 고르고 있었잖아요. 그것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깜순이를, 잃어버렸던 깜순이를 그 산에서 찾은 것도 우리 깊은 질긴 인연, 그리고 보리도 깜순이 아들이 된 것도 인연인데, 근데 이제 깜순이가 좀 변한 게, 보리가 오고부터 조금 고집이 세졌어요. 보리한테 이제 자꾸 지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좀 깡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너 깡순이 할래? 그래갖고 보리가 힘은 센데 깜순이를 공격해서 이길 수는 있어도 깜순이를 굴복시킨 적은 없어요. 깜순이는 보리의 이모. 보리 이모해. 네가 이모야.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그 깡패 같은 보리 녀석은 양아들로 삼아서, 깜순이하고 나는 친구, 보리는 내 양아들, 그렇게 족보관계가 됐습니다. 아휴, 보리는 동네에 조금 영리한 개가 있거든요. 근데 좀 영리한 개들은 다 보리가 인사해도 좀 쳐다도 안 봐요. 걔네들끼리는 좀 보리가 매너가 없고 좀 어울리면 격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깜순아, 보리를 네가 좀 봐주라. 응? 보리가 다른 개들이 보리 녀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야. 그래서 어떤 때 둘이서 잠자고 둘이서 부벼주고 하는 거 보면 좀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그때 잘한 것 같고, 깜순이가 보리 때문에 많은 걸 좀 못해요. 예전에 깜순이만 있었을 때는 제가 자전거도 태우고 어디를 가든 깜순이를 계속 데리고 갔거든요. 깜순이 너무 얌전해서 그때 막 캐리어에 메고서 한강도 가고 별의별 곳 다 갔거든요. 심지어 깜순이는 그 캐리어에 싣고 기차나 고속버스 타고 했을 때도
누구 하나 강아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얌전하게 잘 있어서. 우리 깜순이 그런 깜순이에요. 얼마 전에 깜순이 또 진짜 똑똑해요. 깜순아, 너 데리고 깜순이 이야기라는 그 방송을 찍어야겠어 했더니 요 근래 자꾸 오늘 찍자 하는 거예요. 저만 보면. 그래서 야, 오늘은 바빠, 안 돼 했는데 또 이제 오늘 드디어 찍게 됐어요. 깜순아, 너 11살 됐어. 6월 6일이 네 생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내일 맛있는 거 줄게. 깜순이 뭐 먹고 싶어? 깜순이 뭐 먹고 싶어? 얘기해봐. 알겠어. 내일 그거 해줄게. 우리는 조금 주고 너는 많이 줄게. 깜준아, 깜준아. 깜준이 사랑해. 안녕. 우리 안녕하자, 깜순아. 이렇게 해봐.